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늦어도 2029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면서 서울 가는 길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서울 춘천 고속도로. 하루 2만 6천 대였던 교통량이 2017년에는 5만 4천 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갓길을 가변 차로로 개선했지만 포화 상태인 교통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국도 46호선인 경춘국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부러진 도로가 44군데나 되고 평면 교차로도 30곳에 달해 간선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2014년부터 대체도로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SOC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시까지 33km 구간으로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의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통상적인 국도 건설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22개 사업과의 경쟁이 불보듯 뻔해 조기 착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노선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업 초기 구상 때부터 춘천과 가평이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설계를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선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북 포항 동해시 구간을 전철화해 동해선 전 구간을 고속 운행하는 179km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됩니다. 완공될 경우 부산 강릉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어 영남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지지부진한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동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영월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정부 시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폐광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은 3년 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도로 가운데 제천과 영월 간 30km 구간에 1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는 아니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된 만큼 사업 확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6월 조사에서 사업 효과와 경제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관광 인프라나 또 강원 남부권 주민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역시 제2경춘국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영월은 삼척까지 가는 그 시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삼척까지도 시너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자 7조 원 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 목표인 내년 조기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동 북부 설악권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들이 환경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노선 결정 문제로 부진하고 오색 케이블카는 잇따른 소송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시내 곳곳에 환경부를 규탄하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환경부에서 동서고속철도 노선의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를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실령 터널 지하 밑으로 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생태계 피해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사회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를 규탄하고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된 지도 2년 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산 터널 지하는 되고 우리 국립공원 설악산은 안 된다는 이상한 작대에 의해서 우리 속초 시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2015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와 악연이 깊습니다. 적폐 사업으로 몰려 환경 영향 평가가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기념물인 산양을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자격 미달로 기각됐지만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행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설악권 현안 사업들이 올 한 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류태호 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여성교도소나 민영소년원 그리고 노인 전용 교도소 등 이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태백시의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여론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시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공론화하고 또 서명을 한 1만 명 이상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절대로 예면하지 못하고 태백의 교정시설을 하지 않겠나.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시장인 류태호 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1000여 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면 관리 인원만 400명에 달해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나 들어와서 그 가족들 또 실제 그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들까지 합치면 지역에 상당히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교도소 유치를 내걸었지만 실제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녀 비율은 남성은 93%인데 반해 여성은 7%뿐이고 법무부에서도 경기도 화성 쪽으로 여성 교도소 신축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교정시설 유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민영소년원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민영소년원 운영을 위탁 체결하거나 만 65세 이상 노령층의 범죄 증가에 따른 노인 전용 교도소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최적정 예상 부지를 사전에 제시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충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시 이동 중지 상황을 각 시군과 축산농가, 관련 시설에 전파하고 우제류 농가와 축산시설 일제 소독을 지시했으며 우제류 도축장 7곳에 소독 전담관을 배치하고 긴급 백신 접종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25개 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필요시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다른 시도의 우제류 가축 반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AY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오늘 일제 소독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춘천과 원주, 철원 등 주요 10개 시군은 강원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 내외부 일제 소독과 외부인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그리고 소독 설비 설치 운영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귀성객, 여행객들이 밀집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 입구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 홍보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를 맞아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11개 분야를 중점으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공공기관 공공주차장 698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24시간 재난안전 상황 모니터링과 다중이용시설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 성수품 집중관리 대상 품목의 담합 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를 근절하고 하도급 대금 불공적 행위 방지와 공사대금 적기 지급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상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투쟁위는 내일까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1차 회의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여를 들고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6일 정선에서 출발해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9일 강릉과 평창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차차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1도에서 13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5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 그리고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태백 미래학교가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을 위한 도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1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